안녕하세요. 슈레딩어의 백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7월에는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으로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제가 올렸던 글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그리고 따봉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우선 먼저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이 지나서 지각하게 되더라도 영상은 꼭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울증 약을 먹다가 먹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높아짐에 말씀드리지만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제가 경험한 것에 한해서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울증이 심하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면 저도 진작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동안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병원 가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먹을까 하는 고민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환자의 입장이지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정확한 이야기는 꼭 전문의 선생님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우울증이랑 관련된 저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대체 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많이 했어요. 내가 전문의도 아니고 자격을 가진 상담사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을 줄곧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저 스스로를 제가 일컬어 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전문 환자예요. 그러니까 병을 오랫동안 알아왔고 또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그리고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에 대해서 더없이 많은 생각들을 해왔으니 저는 환자 중에서는 좀 뭔가 전문 환자쯤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전문 환자의 입장에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되겠다.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 환자로서 다른 환자들에게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미천한 지식보다는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경험, 특히 뭘 잘한 것보다 뭘 잘못돼서 문제였던 그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아닐까요? 오늘도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한 삶, 그 중에서도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고 잘 먹던 우울증 약을 먹지 못하게 된 우울증 환자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견디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일단 저는 뭐 병증에 차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울을 유발했던 상황이 좋아져서 그 약을 중단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약 복용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최소한 저를 둘러싼 어떤 상황들이라도 좀 나아졌다면 덜 힘들었을 텐데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든 없든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제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제 삶을 책임지는 과정이 안타깝게도 무난하고 평범하다기보다는 좀 더 빡세고 힘든 삶이었어요. 저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 요즘은 그런 불편함이 더 커졌어요. 정확히는 제가 하고 있는 일, 직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 보아도 저와는 맞지 않는 일을 어쩌다 보니 지금 직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동안은 이 일이 너무 바빴어요. 바빴다는 표현이 전달하기엔 되게 좋은데 사실 정확하진 않고 뭔가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일이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소진하는 그런 일인데 그 사이사이에 휴식을 하고 저를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저는 진짜 순도 100% 집순이에요. 세상에서 집이 제일 좋아요. 근데 계속 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의 출장과 그 다음 출장 사이에 회복을 위한 시간이 좀 넉넉하게 주어지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출장이 연이어서 계속 잡히다가 급기야 5월에는 한 달 동안 근 3주를 밖에 있었어요. 제가 집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집을 떠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출장을 가면 일정 자체가 굉장히 강행군이거든요. 그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월에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도 정말 바라는 게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거든요. 6월에 있던 출장 하나가 7월로 밀리면서 일단 6월에는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말 6월만 바라보면서 견딘다 이러면서 5월 출장지에서 나 이제 집에 가면은 한 달 동안 아무 데도 안 가도 돼. 막 홈 스위트 홈 막 이러고 있었는데 5월 출장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위에 상사분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6월 초에 심지어 뉴욕을 출장을 가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공항 가고 비행기 타는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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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그냥 아시아 지역이어서 버티는 건데 다른 대륙으로 이 태평양을 넘어가야 된다니까 솔직히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회사 일을 내가 싫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4박 5일 일정으로 뉴욕 출장을 다녀왔는데 결국 이 출장을 다녀와서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근데 쉬고 싶다는 얘기도 못하고 계속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 진짜 도저히 더는 못 버티겠어서 좀 쉬고 싶다고 말을 했더니 흔쾌히 휴가를 가라고 하셔가지고 열흘 동안 휴가를 받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래도 뭐 맘 편하게 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내가 회복이 되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6월 말에 이렇게 당당하게 막 7월에는 돌아오겠습니다 이러고 글도 썼거든요. 그때는 진짜 내가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멘탈 자체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제 멘탈은 여전히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도 결국은 이렇게 다 흘려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핑계기는 한데 7월에도 일단 국내에서 하는 큰 행사가 한 건이 있었고 그리고 해외 출장이 또 2건이나 있었어요. 지금 이 영상 녹음도 출장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를 돌보지도 못하고 내 몸도 마음도 소진되기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쥐똥만큼 갖고 있는 사회성이나 에너지 아니면 쥐어짜보는 그 긍정의 힘 같은 거는 일하면서 밖에서 남들한테 다 써버리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런저런 조바심이랑 불안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은 이 우울증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거기에 잡아먹혀버리고 말았죠. 초반에 올렸던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때도 우울증이랑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져서 그때는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었고 결국 일까지 그만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밤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자살 충동에 울면서 버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못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대신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그 이후로 병원도 다시 가고 약도 다시 먹고 치료받으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고 그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까지 이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때 그런 시간들이 다시 반복될 거라고 제가 좀 안일했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때 그 무서운 우울증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은 그래도 상태가 조금 낫긴 한데 낮에는 무기력으로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굶는 날도 종종 있고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음식들로 폭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간신히 애써서 회사 일만 해내는데 또 문제는 우울증이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심해지면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 능력의 저하가 동반되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도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도 너무 나빠지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들의 말이 또렷하게 머리에 맺히지가 않고 메일을 읽는데도 이 메일 내용을 제가 한 번에 확 딱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일하면서 AI 툴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었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죠. 자기 효능감 같은 것들이. 내가 이 낮아진 인지 능력으로 인해서 예전에 잘하던 일들을 많이 못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부족해졌는지를 스스로 느끼다 보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문제는 근데 밤이었어요. 밤이 되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 쉬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저의 온 정신을 장악하는 어떤 자살 충동에 그냥 밤이 오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제가 지금은 자살 충동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지만 그 상태가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나 상태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충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스스로는 어떻게든 버티고 싶었거든요. 절대로 제가 지금 당장 어떤 일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죽고 싶다거나 뭐 자살 충동이라고 뭉뚱그려서 되게 단순하게 그 어떤 특정한 상태의 심리 상태를 표현을 하곤 하는데 저는 보다 정확한 표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대신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밤을 견디는 동안 그래도 하나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제가 이 상황을 몇 년 전에 이미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 압도적인 절망감이 나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어도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이게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오기만 하면 해가 뜨기만 하면 내가 다시 편안해지거나 행복해지지는 못해도 최소한 지금의 이 절망감과 나를 몰아세우는 이 자살 충동은 사라진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잠도 들지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를 뭔가를 향해서 제발 그만해달라고 막 울면서 애원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 몸이 못 버텨서 까무룩 잠이 들기만을 그리고 그렇게 잠들고 일어나면은 아침이 되어 있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죠. 이게 제가 우울증을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 잘 먹던 약을 먹지 않고 대신에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지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악화되었던 더 커졌던 우울증으로 인해 겪었던 힘든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저런 자잘한 문제들이랑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시면 되게 불편한 얘기를 한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되게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또는 신기하다 이런 얘기는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저라고 안 그렇겠어요. 저라고 이런 얘기가 좋아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분명히 지금 어딘가에는 그때의 저랑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밤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이 너무너무 힘든 밤을 견디면서 특히 저를 더 괴롭혔던 게 외로움이었어요.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세상에 이제 둘도 없는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저한테 나한테는 네가 너무 소중하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도 여럿 있지만 그 순간에는요. 제가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그 깊은 밤중에 늦은 새벽에 누군가가 울면서 여러분한테 전화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해가 안 되고 뭐 화가 나고 피곤하고 하시더라도 꼭 참고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정말 큰일 하신 게 될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 시간을 그냥 오롯이 혼자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 새벽에 내가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의 단잠을 깨울 수도 없고 그리고 전화를 한다고 한들 정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남한테 하는 게 또 너무 불편하고 싫잖아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절망감이랑 불안함 그리고 밀려드는 자살 충동이랑 함께 외로움이 진짜 크게 느껴져요.
정말 숨도 못 쉬게 외로워요, 그때는. 그래서 저는 너무 외로우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괴롭고 너무 외로우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그냥 온라인에서 뭔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열심히 찾았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이전에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뒤져보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저처럼 어떤 독립적인 영상을 올리고 하는 분들은 잘 없는데,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시다 보면은 플레이리스트가 유명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 댓글에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독백처럼 이제 본인의 그 외로움을, 속내를 거기다 한마디씩 남겨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버티기도 했는데,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똑같이 했던 생각이,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을 함께 해준다는 그런 느낌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 제가 뭐 그런 상태였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라는 얘기들을 어떤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들을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로서도 많이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저도 되게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모습 보이고 싶고, 멋진 모습 보이고 싶고, 지금 이것처럼 남들한테 흠 잡히거나 아니면 약점이 될 것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되게 약할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지 않죠, 저도.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몇 번 찍다가 포기하고 찍은 거 지우고 했었어요. 자꾸 현타가 와서 고민도 계속되고, 그 유튜브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멋지고 우리가 보고 배움직하고 뭔가 자랑스러운 떳떳한 모습들을 영상을 올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처절하고 초라하고 망가진 모습을 보이는 걸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진짜 너무 하기 싫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되게 힘들었을 때 제가 정말 절실하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까지 공유해 주기를 바랐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힘든 밤을 오늘도 혼자서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테니까 그래도 해보자로 결론을 냈지요. 저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특히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들이 좋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주 좋아했던 시 중에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외로울 때마다 그 시를 되게 자주 떠올리곤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많이 외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는 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시를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깊이 느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잔인한 시간들을 지나야 하는 건 오롯이 나 혼자만의 몫이지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혼자라서 너무 외롭지만 그래도 혼자는 아니라는 걸, 세상 어딘가에는 이렇게 쪽팔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여러분이 좀 덜 외롭기를 바라는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힘내세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그 경험으로부터 빠져나왔다, 많이 회복을 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서로의 존재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생존 신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게 빠르게 돌아왔으면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럼 안녕히 몸도 마음도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